내 연금이 올랐다는 뉴스를 보고 마음이 놓였는데 막상 통장에 남는 돈은 생각보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에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이 물가를 반영해 2.1% 올랐습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하지만 오늘 확인하지 않으면 기초연금이 줄어드는 기준과 건강보험료가 새로 붙는 기준을 놓칠 수 있습니다. 특히 50대부터 70대까지는 국민연금, 기초연금, 피부양자, 세금이 따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한쪽 숫자가 올라가면 다른 쪽에서 빠지는 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은 내 연금이 어디서 늘고 어디서 줄고 어떤 순서로 확인해야 하는지 끝까지 점검해 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반가운 변화부터 보겠습니다. 2026년 1월부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급여는 2.1% 인상됐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더 보태겠습니다. 연금 제도는 매년 숫자가 조금씩 바뀌지만 생활비를 지키는 원리는 크게 바뀌지 않습니다. 공식 금액을 확인하고 내 조건을 넣고 빠져나갈 돈을 함께 보는 순서입니다. 이 순서만 지키면 뉴스 제목에 흔들릴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기초연금 단독 기준연금액은 월 34만 9,700원입니다. 부부가 모두 받을 때는 부부감액이 적용되어 합산 최대 55만 9,520원 수준으로 봅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내 생활비가 조금 나아지는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연금은 입금액 하나만 보면 안 됩니다. 기초연금은 소득 인정의 기준을 통과해야 하고 국민연금 금액에 따라 일부 줄 수 있습니다. 또 공적연금과 다른 소득이 합쳐져 건강보험 피부양자 기준을 넘으면 보험료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질문은 단순히 얼마 받느냐가 아닙니다. 내 통장에 최종적으로 남는 노후 생활비가 얼마냐입니다. 실제로 상담 현장에서 많이 생기는 문제는 숫자를 하나만 떼어보는 데서 시작됩니다. 기초연금 기준연금액만 보고 받을 돈을 확정해버리거나 국민연금 월액만 보고 피부양자 기준을 잇는 식입니다. 연금은 좋은 제도지만 서로 영향을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연결을 모르면 오른 금액보다 줄어드는 금액에 더 놀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먼저 보겠습니다. 2026년 선정 기준액은 단독 가구 월 247만 원, 부부 가구 월 395만 2천 원입니다. 이 금액은 월급처럼 들어오는 돈만 뜻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 연금소득,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까지 합친 소득 인정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집 한 채가 있느냐, 예금이 어느 정도 있느냐, 다른 소득이 있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작년에 탈락해서도 올해 기준이 달라져 다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준 안에 들어온 것 같아도 재산 환산 때문에 실제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행동은 짐작으로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계부를 쓰는 분이라면 연금 항목을 두 줄로 나누어 보십시오. 첫 줄은 들어오는 돈입니다. 둘째 줄은 감액, 보험료, 세금처럼 빠져나갈 수 있는 돈입니다. 두 줄을 나란히 놓으면 막연한 불안이 실제 점검표로 바뀝니다. 복지로 모의 계산을 해보고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본인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기초연금은 자동으로 나오는 돈이 아닙니다. 만 65살이 된다고 통장에 알아서 들어오는 구조가 아닙니다. 새로 대상이 되는 분은 생일이 속한 달에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에는 1961년생이 순서대로 신청 대상이 됩니다. 신청을 늦추면 받을 수 있었던 달의 생활비를 놓칠 수 있습니다. 한 달에 34만 원대 돈이면 장보기, 약값, 관리비 일부가 됩니다. 가족이 대신 챙겨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부모님 연금을 대신 챙기는 자녀라면 말투도 중요합니다. 부모님이 뭔가를 잘못해서 돈이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제도 기준이 복잡해서 확인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관점으로 접근해야 가족 대화가 싸움이 아니라 준비가 됩니다. 부모님이 1961년생이라면 생일 전달을 달력에 표시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관계를 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는다는 말은 틀립니다. 국민연금을 받아도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기초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급여액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기초연금 산정에서 감액이 생길 수 있습니다. 법에서는 기준연금액의 150%를 중요한 선으로 봅니다. 2026년 단독 기준연금의 34만 9,700원의 150%는 52만 4,550원입니다. 국민연금 월액이 이 선을 넘는다고 모두 같은 금액으로 깎이는 것은 아닙니다. 또 하나 기억할 점은 평균 수급액입니다. 평균은 전체 흐름을 보는 데 도움이 되지만 내 통장 금액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가입 기간이 다르고 소득 이력이 다르고 배우자 조건도 다릅니다. 평균보다 적다고 실망할 필요도 없고 평균보다 많다고 안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개인별 국민연금 급여 구조와 소득 인정액에 따라 계산이 달라집니다. 그래도 시청자 입장에서는 이 숫자를 경고등으로 기억하면 됩니다. 내 국민연금이 월 52만 원대를 넘는다면 기초연금 예상액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실수하기 쉬운 장면을 하나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분은 국민연금이 월 70만 원 정도 들어오니 기초연금도 거의 다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소득과 재산 기준이 맞으면 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 연계 감액 때문에 기준연금액 전부가 아니라 일부 줄어든 금액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차이가 매달 10만 원 안팎이면 1년으로는 꽤 큰 생활비가 됩니다. 국민연금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금액을 봤다면 캡처만 하고 끝내지 마십시오. 그 금액이 정상 수령 기준인지, 조기 수령을 넣은 금액인지, 연기 수령을 넣은 금액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조회 화면의 조건을 모르면 가족끼리 금액을 비교하다가 오해가 생깁니다. 같은 사람도 선택 조건에 따라 숫자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의 첫 번째 점검표는 간단합니다. 내 국민연금 월액이 얼마인지 확인하고 기초연금 예상액을 별도로 조회하는 것입니다. 내 연금 조회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내 곁의 국민연금 앱에서 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복지로와 주민센터 상담이 같이 필요합니다. 두 화면을 따로 보지 말고 같은 종이에 적어 보십시오. 국민연금 월액, 기초연금 예상액, 건강보험 상태, 다른 소득을 한 줄에 놓아야 판단이 됩니다. 부부라면 계산은 더 조심해야 합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각 20% 감액 구조가 적용됩니다. 기초연금 상담을 받을 때는 예금과 부채 자료도 함께 준비하는 편이 좋습니다. 소득 인정액은 월 소득만 보는 계산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재산이 소득으로 환산되면 생각보다 기준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채나 공제 항목 때문에 예상보다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독 기준연금액 2명분을 그대로 더하면 실제와 맞지 않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부부 최대 합산액을 55만 9,520원 수준으로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각자의 국민연금이 있으면 연계 감액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부부 중 한 명은 국민연금이 적고 다른 한 명은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또 한 사람 명의의 재산과 예금이 소득 인정액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부부는 한 사람 통장만 보고 결정하면 안 됩니다. 가구 전체 기준으로 보되 각자 연금액과 감액 구조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이 대목에서 앞으로 바뀔 수 있는 이야기도 조심해서 봐야 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문제는 가족 전체가 같이 봐야 합니다. 자녀 직장보험 밑에 있을 때는 보험료를 직접 내지 않아 체감이 작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넘은 뒤에야 부담을 크게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말이 되기 전에 연소득 흐름을 미리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기초연금 부부 감액을 저소득층부터 줄이는 논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추진과 논의가 섞인 사안입니다. 국회 논의와 법 개정이 끝나기 전까지는 지금 받을 금액을 확정처럼 말하면 안 됩니다. 영상이나 기사 제목만 보고 부부 감액이 사라졌다고 믿으면 예상 계획이 틀어질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40만 원 이야기도 비슷합니다.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인상 계획이 언급되어 왔지만 2026년 현재 공식 기준연금액은 34만 9,700원입니다. 모든 어르신이 월 40만 원을 받는다는 말은 사실과 다릅니다. 정책 방향과 현재 통장에 들어오는 돈을 구분해야 합니다. 세금은 단어만 들어도 피하고 싶지만 연금 생활에서는 작게라도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연금만 받는 분과 임대소득이 있는 분은 신고 판단이 다릅니다. 이자와 배당이 있는 분도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무서나 전문가에게 물어볼 때는 연금의 소득 목록을 함께 가져가야 합니다. 연금 뉴스는 희망을 주지만 내 생활비표에는 확정된 숫자만 적어야 합니다. 이제 건강보험료를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은 받을수록 좋은 돈이라고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노후 생활의 중요한 기반입니다. 하지만 자녀 직장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올라가 있는 분이라면 소득 기준을 반드시 봐야 합니다. 이때 첫 번째로 보는 선은 합산소득 연 2천만 원 이하입니다. 여기에는 공적 연금 소득도 들어갑니다. 국민연금만 월 166만 원대가 되면 연간 2천만 원 선에 가까워집니다. 조기 수령을 고민하는 분은 자존심 때문에 늦게 결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소득 공백이 크면 먼저 받는 선택이 생활을 지키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줄어든 금액이 평생 기준이 된다는 점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의 생활비와 내일의 생활비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선택입니다. 여기에 다른 이자, 배당, 임대, 사업, 근로소득이 있으면 더 빨리 기준에 닿을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에서 빠지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를 직접 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건보료가 누구에게나 똑같이 수십만 원 나온다고 말하면 과장입니다. 지역보험료는 소득과 재산, 제도 산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중요한 말은 폭탄이 아니라 사전 계산입니다. 국민연금이 늘어나는 것 자체는 좋은 일이지만 피부양자 기준을 넘는 순간 현금 흐름은 달라집니다. 부모님이 자녀 건강보험 밑에 있다면 연금 연액을 먼저 계산해 보십시오. 월 연금액에 12달을 곱하고 다른 소득을 더합니다. 연기 수령을 고민하는 분은 높은 월액만 보고 결정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기다리는 기간 동안 다른 돈을 써야 한다면 그 돈도 비용입니다. 또 연기 후 늘어난 국민연금이 다른 복지 기준에 어떤 영향을 줄지 봐야 합니다. 연기는 좋은 제도이지만 모든 사람에게 같은 정답은 아닙니다. 그 합이 2천만 원에 가까우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연금 수령액을 자랑하기 전에 보험료 전환 가능성을 같이 봐야 합니다. 세금도 빠뜨리면 안 됩니다. 국민연금은 전부 비과세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정확히는 2002년 이후 납부분을 기초로 한 공적연금 소득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을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 체감이 작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만 있는 분은 별도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소득, 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이 함께 있으면 이야기가 바뀝니다. 일을 계속하는 분에게는 소득의 종류가 중요합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계산 방식이 다르고 공제 후 금액을 볼 때가 많습니다. 월급 명세서의 총액만 보고 판단하면 실제 감액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공단 상담에서는 어떤 소득을 기준으로 보는지 꼭 물어봐야 합니다. 다른 소득과 합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과세되는 연금과 성격이 다릅니다. 그러나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이자 소득을 같이 받는 분은 연금 이름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세금은 무섭게 말할 필요는 없지만 무시해도 되는 항목도 아닙니다. 50대라면 지금부터 이 부분을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은퇴직 후에는 소득 종류가 한꺼번에 바뀝니다. 월급이 사라지고 퇴직금이 움직이고 연금 개시가 시작되고 건강보험 자격도 바뀝니다. 이 시기에 한 번 놓친 선택은 몇 년 동안 생활비 흐름에 영향을 줍니다. 연금 개혁 소식을 볼 때는 현재 수급자와 미래 가입자를 나누어 보십시오. 보험료율과 소득 대체율 변화는 큰 제도 변화입니다. 하지만 이미 받고 있는 연금의 올해 인상은 물가 연동 2.1%가 핵심입니다. 두 이야기를 섞으면 지금 통장에 들어올 금액을 잘못 기대하게 됩니다. 이제 조기 수령과 연기 수령을 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조기 노령연금은 최대 5년 먼저 받을 수 있지만 1년 앞당길 때마다 6%씩 줄어듭니다. 5년을 앞당기면 30% 감액된 금액을 평생 기준으로 받게 됩니다. 반대로 연기연금은 1년 늦출 때마다 7.2%씩 늘어납니다. 5년을 늦추면 최대 36% 증액된 금액이 됩니다. 숫자만 보면 연기가 훨씬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선택은 계산기 한 줄로 끝나지 않습니다. 연기하는 동안 받지 못한 돈이 있고 그 기간의 생활비를 어디서 충당할지도 봐야 합니다. 기금 소진 전망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년 늦춰졌다는 전망은 전제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익률, 보험료율, 인구 구조가 바뀌면 전망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청자가 가져갈 결론은 공포가 아니라 내 가입 기록과 수급 계획을 관리하자는 쪽이어야 합니다. 건강 상태가 좋지 않거나 소득 공백이 큰 분에게는 조기 수령이 현실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다른 소득이 충분하고 오래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연기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과 건강보험료도 같이 움직입니다. 연기에서 국민연금 월액이 커지면 훗날 기초연금 감액이나 피부양자 기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조기 수령에서 국민연금 월액이 낮아지면 당장의 생활비는 생기지만 장기 월액은 줄어듭니다. 어느 쪽이 정답인지 묻기 전에 내 조건을 4가지로 나눠보십시오. 첫째, 지금 당장 필요한 생활비가 있는지 봅니다. 둘째, 건강과 가족력을 냉정하게 봅니다. 기초연금 40만 원 이야기는 제목으로 많이 보입니다. 하지만 현재 확정된 지급액과 앞으로 추진되는 정책은 다릅니다. 내 가계부에는 예정이라는 말보다 확정이라는 말이 더 중요합니다. 확정되지 않은 금액으로 생활비 계획을 세우면 나중에 실망이 커집니다. 셋째, 기초연금 대상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넷째, 건강보험 피부양자와 세금 변화를 계산합니다. 이 4가지를 같이 놓아야 조기 수령과 연기 수령의 답이 보입니다. 재직자 감액도 2026년에 중요한 변화입니다. 일하면서 국민연금을 받는 분들은 소득이 있으면 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이 완화되면서 낮은 구간의 부담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보도에서는 월 509만 원 미만이면 감액이 없다는 식의 표현을 자주 봅니다. 다만 실제 판단은 단순 월급 총액이 아니라 근로소득 금액과 사업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봅니다. 부부 감액 축소도 기대할 만한 방향이지만 지금 받을 금액을 바꾸는 확정 통지가 아닙니다. 정책이 바뀌면 좋은 일이지만 그 전까지는 현행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부부가 함께 연금을 받는 가구라면 매년 공지와 고시를 다시 확인하십시오. 제도 변화는 반가운 소식일수록 날짜를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이 말하는 A값은 2026년 기준 319만 3,511원입니다. 여기에 제도 완화 내용을 연결해 재직자 감액을 판단합니다. 일을 계속하는 분에게는 반가운 변화입니다.
은퇴 후에도 조금 더 일하면서 연금을 받을 여지가 넓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감액만 보지 말고 건강보험료와 세금도 같이 봐야 합니다. 일해서 버는 돈이 생활비를 안정시키는 동시에 다른 자격 기준을 건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하면 손해도 틀리고 일하면 무조건 이득도 틀립니다. 내 소득 구조에서 어느 지점부터 빠져나가는 돈이 생기는지 확인하는 것이 답입니다. 연금 점검을 어렵게 만드는 또 다른 이유는 용어입니다. A값, 소득 인정액, 기준 연금액, 소득 대체율 같은 말은 생활 언어가 아닙니다. A값은 국민연금에서 소득 있는 업무를 판단할 때 쓰는 평균 소득 기준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소득 인정액은 내 돈과 재산을 제도 방식으로 월 소득처럼 바꾼 값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머리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실제 점검 순서로 바꿔보겠습니다. 첫 번째 칸에는 국민연금 월 예상액을 적습니다. 이미 받고 있다면 실제 입금액을 쓰고 아직이라면 국민연금공단 예상연금 조회금액을 씁니다. 두 번째 칸에는 기초연금 신청 가능 여부를 적습니다. 나이, 소득 인정액, 직역연금 여부, 배우자 조건을 확인합니다. 세 번째 칸에는 기초연금 감액 가능성을 표시합니다. 국민연금 월액이 52만 4,550원을 넘는지 먼저 봅니다. 기준연금액은 기초연금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2026년 단독 기준은 34만 9,700원입니다. 하지만 출발점이 곧 모든 사람의 최종 지급액은 아닙니다. 감액과 소득 인정액 계산을 거쳐 실제 금액이 정해집니다. 넘는다고 바로 포기하지 말고 예상 감액을 문의합니다. 네 번째 칸에는 건강보험 자격을 적습니다. 직장가입자인지 지역가입자인지 자녀 피부양자인지 구분합니다. 피부양자라면 공적연금과 다른 소득의 연간 합계가 2천만 원에 가까운지 봅니다. 다섯 번째 칸에는 세금과 다른 소득을 적습니다. 이자, 배당, 임대, 사업, 근로소득이 있으면 국민연금만 있는 사람과 다르게 봐야 합니다. 여섯 번째 칸에는 조기 수령이나 연기 수령 선택지를 적습니다. 이 선택은 월의 크기만 보는 칸이 아니라 건강과 현금 흐름을 같이 보는 칸입니다. 피부양자 기준에서 말하는 연 2천만 원도 단순히 국민연금만 뜻하지 않습니다. 여러 소득이 합쳐질 수 있습니다. 작은 임대소득이나 이자소득이 더해져 경계선에 닿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이 월 얼마인지와 별도로 연간 합산액을 봐야 합니다. 이렇게 한 장으로 정리하면 뉴스가 내 생활비 계산으로 바뀝니다. 50대 시청자에게는 조금 다른 포인트가 있습니다. 아직 수급 전이라면 지금의 선택이 나중에 연금액을 만듭니다. 보험료율은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오르기 시작합니다. 개정된 구조에서는 보험료율이 9.5%에서 출발해 장기적으로 13%까지 갑니다. 소득 대체율은 43%로 조정됐습니다. 이 말은 지금 당장 받는 사람의 통장액이 갑자기 43%로 바뀐다는 뜻이 아닙니다. 앞으로의 가입 기간과 제도 산식에 영향을 주는 변화입니다. 실행 순서를 다시 생활용으로 말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내 연금 앱을 열어 월 예상액을 확인합니다. 내일은 복지로에서 기초연금 모의 계산을 해봅니다. 이번 주 안에는 건강보험공단의 피부양자 기준을 문의합니다. 50대는 앞으로 더 낼 보험료와 나중에 받을 연금 사이에 균형을 봐야 합니다. 부담만 커졌다고 보기보다 내 가입 기간을 끊기지 않게 관리하는 쪽이 중요합니다. 보험료 납부 예외, 추납, 이미 계속 가입 같은 선택은 개인별 차이가 큽니다. 무리해서 가입하라는 뜻이 아니라 공백을 방치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60대 시청자에게는 신청과 개시 시점이 핵심입니다. 국민연금을 언제 시작할지, 기초연금을 언제 신청할지, 일을 계속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이때 주변 사람 말만 듣고 움직이면 위험합니다. 친구는 조기 수령이 유리했지만 나에게는 아닐 수 있습니다. 종이에 적을 때는 복잡한 표가 필요 없습니다. 국민연금, 기초연금, 건강보험, 세금, 선택사항이라는 5칸이면 충분합니다. 각 칸에 확인 완료, 상담 필요, 가족과 논의 같은 표시를 붙이면 됩니다. 작은 표시가 큰 결정을 미루지 않게 도와줍니다. 배우자는 연기가 맞지만 나는 정상 수령이 맞을 수 있습니다. 같은 나이라도 재산, 건강, 소득, 부양 상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60대에는 신청달을 놓치지 않는 것만으로도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특히 생일 전달부터 움직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70대 시청자에게는 이미 받는 돈의 재점검이 중요합니다. 이미 국민연금을 받고 있고 기초연금도 받고 있다면 매년 기준 변화를 확인해야 합니다. 물가 인상으로 연금액이 올라도 건강보험 자격이나 기초연금 감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새로 연금을 받기 시작해도 가구 기준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 일부러 성과를 과장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연금은 사람마다 계산이 달라지는 제도입니다. 누구나 얼마를 더 받는다고 말하면 쉽지만 정확하지 않습니다. 시청자에게 필요한 것은 확정된 기준과 본인 확인 방법입니다.
예금 이자가 늘거나 임대소득이 생겨도 피부양자 기준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70대에는 새 투자보다 기존 현금 흐름을 지키는 점검이 더 큰 힘을 냅니다. 이제 자주 나오는 오해를 짧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기초연금은 65살이 되면 자동으로 나온다는 오해입니다. 실제로는 신청해야 합니다. 둘째,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는다는 오해입니다. 받을 수 있지만 감액과 소득 인정액을 봐야 합니다. 셋째, 조기 수령은 무조건 손해라는 오해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음가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금을 점검한다는 것은 가난을 걱정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받을 권리를 놓치지 않고 불필요한 손실을 줄이자는 뜻입니다. 확인할수록 불안은 줄고 선택지는 선명해집니다. 건강과 소득 공백이 큰 분에게는 필요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넷째, 연기 수령은 무조건 이득이라는 오해입니다. 기다리는 동안의 생활비와 훗날 감액 건보를 변화를 함께 봐야 합니다. 다섯째, 연금이 많을수록 언제나 좋다는 오해입니다. 물론 많은 연금은 든든하지만 피부양자 기준과 세금은 같이 확인해야 합니다. 여섯째, 기초연금 40만 원이 모두에게 확정됐다는 오해입니다. 현재 확정 지급액과 향후 정책 논의는 분리해야 합니다. 오늘 내용을 생활 장면으로 바꿔보겠습니다. 한 분은 국민연금이 월 70만 원 정도 들어오고 기초연금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분에게 필요한 것은 기초연금 신청과 연계 감액 확인입니다. 다른 분은 국민연금이 월 170만 원 가까이 들어오고 자녀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연간 공적연금 합계와 피부양자 기준부터 따져봐야 합니다. 또 다른 분은 아직 60세 전후라 조기 수령을 고민합니다. 이때는 감액률 계산보다 현재 생활비 공백과 건강 상태가 먼저입니다. 같은 연금 이야기라도 각자 질문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의 목표는 정답 하나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 질문을 정확히 찾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신청을 놓친 사람인지, 감액을 확인해야 할 사람인지, 피부양자 기준을 봐야 할 사람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구분이 되면 상담할 때도 훨씬 빨라집니다. 국민연금공단에 전화할 때 막연히 얼마 받아요? 라고 묻는 것보다 낫습니다. 제 국민연금 월액이 이 정도인데 기초연금 연계 감액이 있는지 보고 싶습니다. 라고 물으면 됩니다. 건강보험공단에는 공적연금과 다른 소득을 합치면 피부양자 기준에 걸리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면 됩니다. 주민센터에는 기초연금 소득 인정액 계산과 신청 가능 시점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면 됩니다. 이렇게 질문이 구체적이면 상담 결과도 구체적입니다. 연금 점검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늦게 묻는 것이 더 위험합니다. 가족과 함께 보는 분이라면 부모님 앞에서 겁부터 주지 마십시오. 돈이 깎인다더라가 아니라 올해 기준이 바뀌었으니 같이 확인하자 라고 말하는 편이 좋습니다. 시니어 당사자도 자녀에게 모든 것을 맡길 필요는 없습니다. 내 통장에 들어오는 돈과 빠져나가는 돈은 내가 알고 있어야 마음이 편합니다. 정책 이름은 어렵지만 확인 순서는 어렵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월액을 확인합니다. 기초연금 신청 가능성과 예상액을 확인합니다. 자녀 건강보험 밑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국민연금의 소득과 세금을 확인합니다. 조기 수령과 연기 수령은 마지막에 비교합니다. 이 순서가 중요한 이유는 조기냐 연기냐보다 먼저 봐야 할 돈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기초연금 대상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연기 수령만 계산하면 판단이 비어 있습니다. 피부양자 자격 변화를 모른 채 연금 월액만 들이면 순생활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금 신고 여부를 모른 채 다른 소득을 더하면 다음해에 당황할 수 있습니다. 내 연금 최종 점검은 큰 결심이 아니라 작은 확인의 묶음입니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첫 행동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국민연금공단에서 내 예상연금 또는 현재 수령액을 확인합니다. 둘째,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기초연금 신청 가능성과 소득 인정액을 확인합니다. 셋째, 자녀 피부양자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연 소득 기준을 확인합니다. 이 세 가지를 해두면 막연한 불안이 줄어듭니다. 연금이 오르는 해일수록 더 꼼꼼히 봐야 합니다. 오른 돈이 생활비를 지켜주려면 빠져나갈 돈까지 같이 알아야 합니다. 2026년의 핵심은 더 받는 뉴스가 아니라 최종적으로 남는 돈입니다. 기초연금은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기초연금과 함께 받을 수 있지만 감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연 2천만 원 기준을 가볍게 넘기면 안 됩니다. 일찍 받을지 늦출지는 월액보다 내 삶의 조건을 먼저 놓고 봐야 합니다. 오늘 확인한 기준을 종이에 적어두면 다음 상담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습니다. 내 연금은 남의 평균이 아니라 내 통장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연금을 점검할 때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묻는 말은 나는 얼마를 더 받느냐입니다. 그 질문도 필요하지만 순서상 두 번째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내가 받을 자격을 놓치고 있지 않은가입니다.
기초연금은 이 질문에 해당합니다. 자격이 되는데 신청하지 않으면 내 권리가 통장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정부가 알아서 챙겨줄 거라고 믿기보다 내 생일과 신청 시점을 먼저 챙겨야 합니다. 주민센터에 한 번 가는 일이 번거로워도 매달 들어오는 돈을 생각하면 충분히 할 만한 일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받을 돈이 줄어들 조건이 있는가입니다. 국민연금 연계 감액, 부부 감액, 소득 역전 방지 감액이 이 질문에 들어갑니다. 이름은 어렵지만 목적은 하나입니다. 기초연금이 필요한 분들에게 가도록 계산을 조정하는 장치입니다. 시청자 입장에서는 이 장치가 내 금액을 줄일 수 있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감액이라는 단어만 보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감액이 있어도 위부 받을 수 있고 기준 안에 들어오면 생활비 보탬이 됩니다. 세 번째 질문은 받을 돈 때문에 새로 내는 돈이 생기는가입니다. 건강보험료와 세금이 이 질문에 해당합니다. 국민연금이 늘어난 것은 분명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피부양자 기준을 넘으면 자녀 밑에서 빠져나와 지역가입자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는 매달 보험료 납부가 생활비표에 들어옵니다. 금액은 사람마다 다르니 겁부터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도 기준 근처에 있다면 미리 계산해 두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네 번째 질문은 지금 받을지 나중에 받을지입니다. 조기 수령과 연기 수령은 2단계에서 봐야 합니다. 앞에 세 질문을 확인하지 않고 이 선택부터 하면 계산이 흔들립니다.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연기 수령을 선택하면 한쪽만 본 판단이 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기준을 모르는 상태에서 월액 증가만 보면 나중에 예상 밖의 지출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는 자격, 감액, 세지출, 수령 시점입니다. 이 네 단어를 기억하면 상담받을 때도 훨씬 덜 헷갈립니다. 사례를 하나 더 보겠습니다. 65살이 막 된 A씨는 국민연금이 아직 많지 않고 예금도 크지 않습니다. 이분은 가장 먼저 기초연금 신청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이 적다고 해서 자동으로 받는 것은 아니지만 소득 인정의 기준 안에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생일 전달에 신청했다면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늦게 알았다면 지금이라도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이분에게 가장 큰 손실은 어려운 계산이 아니라 신청 지연입니다.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68살 B씨는 국민연금이 월 100만 원 가까이 들어오고 배우자도 소액연금을 받습니다. B씨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와 얼마가 줄어드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국민연금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반대로 기초연금을 전액 받을 거라고 기대해도 안 됩니다. 국민연금 연계 감액과 부부 기준이 동시에 작동할 수 있습니다. 이분에게 필요한 상담 질문은 기초연금 대상 여부와 예상 지급액입니다. 세 번째 사례는 피부양자 문제입니다. 70세 C씨는 자녀 직장 건강보험 밑에 있고 국민연금이 꾸준히 올라왔습니다. 이자 소득도 조금 있습니다. C씨는 연금 월액만 보지 말고 연간 합산 소득을 써봐야 합니다. 월별로 들어오는 돈은 작아 보여도 12달을 곱하면 기준선이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금융소득이나 임대소득이 더해지면 판단이 달라집니다.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할 때는 국민연금 연액과 다른 소득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사례는 조기 수령입니다. 퇴직 후 소득 공백이 길어진 D씨는 정상 수령 나이까지 버티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조기 수령은 단순히 손해보는 선택이 아닐 수 있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돈이 당장의 주거비와 식비를 지켜준다면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다만 감액된 금액이 평생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D씨에게 필요한 계산은 몇 년 먼저 받는지와 줄어든 월액을 감당할 수 있는지입니다. 다섯 번째 사례는 연기 수령입니다. 아직 일할 수 있고 다른 생활비가 충분한 E씨는 연기를 고민할 수 있습니다. 연기하면 나중에 월액은 커집니다. 그러나 기다리는 동안 받지 못한 연금도 비용입니다. 나중에 커진 월액이 기초연금 감액이나 건강보험 기준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봐야 합니다. E씨에게 필요한 질문은 오래 받을 자신이 있느냐가 전부가 아닙니다. 기다리는 동안 어떤 돈으로 살 것인지, 훗날 다른 기준을 건드리지 않는지도 함께 봐야 합니다. 여섯 번째 사례는 일을 계속하는 경우입니다. FC는 주 3일 일을 하며 국민연금을 받으려고 합니다. 재직자 감액 기준 완화는 FC에게 좋은 소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월급 명세서 총액만 보고 감액 여부를 판단하면 곤란합니다. 근로소득 공제 후 금액과 사업소득 금액처럼 제도에서 보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공단 상담에서 내 소득이 어떤 방식으로 반영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 일을 하면서 생긴 소득이 건강보험료와 세금에 주는 영향도 함께 봐야 합니다. 이 사례들이 보여주는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연금 판단은 나이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같은 65살이라도 신청부터 해야 하는 사람이 있고 피부양자 기준부터 봐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같은 국민연금 100만 원이라도 배우자 조건과 다른 소득에 따라 결론이 다릅니다. 그래서 유튜브 댓글에서 본 남의 사례를 그대로 따라하면 위험합니다.
남의 숫자는 참고일 뿐이고 내 조건이 기준입니다. 공식 확인을 할 때는 순서를 정해두십시오. 국민연금공단에서는 가입기간, 예상연금액, 조기수령, 연기수령, 재직자 감액을 확인합니다.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는 기초연금 신청 가능성과 소득 인정액을 확인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피부양자 유지와 지역가입자 전환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세무 관련 상담에서는 국민연금에 소득이 있는지부터 말합니다. 직원마다 맞는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한 곳에서 모든 답을 기대하면 답답해질 수 있습니다. 상담 전에는 통장 입금액, 국민연금 예상액, 배우자연금, 예금 규모, 다른 소득을 대략 정리합니다. 정확한 서류가 아니어도 메모가 있으면 상담이 빨라집니다. 특히 부부는 서로의 연금 정보를 따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한 사람이 모든 통장을 관리해도 제도 계산은 부부 전체를 볼 수 있습니다. 배우자 연금을 모르면 기초연금이나 건강보험 상담에서 다시 확인하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가족이 도와줄 때도 본인 동의와 인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앱 조회를 대신하려면 인증 절차를 미리 준비하는 편이 좋습니다. 여기서 시니어 시청자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복잡한 제도를 한 번에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숫자 몇 개만 기억하면 됩니다. 기초연금 단독 기준연금액은 34만 9,700원입니다. 선정 기준액은 단독 247만 원, 부부 395만 2천 원입니다. 국민연금 연계 감액을 의식해야 하는 선은 월 52만 4,550원 초과입니다. 피부양자 자격에서 놓치기 쉬운 소득 기준은 연 2천만 원입니다. 조기 수령은 1년에 6% 줄고 연기 수령은 1년에 7.2% 늘어납니다. 이 숫자들은 외우기보다 메모해 두면 됩니다. 냉장고 옆이나 통장 보관 파일에 붙여두면 가족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숫자를 메모했다면 다음은 날짜입니다. 생일 전달, 연금 개시 예정일, 건강보험 자격 변동 통지 시점, 세금 신고 시기를 따로 표시합니다. 연금 손실은 큰 결정에서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신청 날짜를 놓치거나 통지서를 늦게 읽는 작은 실수에서도 생깁니다. 우편물을 잘 보지 않는 분은 자녀나 배우자와 확인 역할을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문자 안내를 받는 휴대전화 번호가 현재 번호인지도 점검하십시오. 기관에서 보낸 안내가 예전 번호로 가면 중요한 변경을 놓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현실적인 조언은 예비 생활비입니다. 연금 개시, 기초연금 신청, 건강보험 자격 변동은 처리 시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서류 보완이나 심사 기간 때문에 예상보다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몇 달치 필수 지출은 따로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필수 지출은 식비, 관리비, 약값, 통신비, 보험료처럼 끊기면 곤란한 돈입니다. 이 돈이 있으면 조기 수령이나 연기 수령을 결정할 때 마음이 덜 급해집니다. 마음이 급하면 불리한 조건도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차분한 판단은 작은 여유 자금에서 나옵니다. 연금과 투자를 섞어 생각하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노후 생활에 바닥을 바치는 돈입니다. 이 돈을 더 크게 만들겠다고 무리한 투자 결정을 하면 안 됩니다. 연금 점검의 목적은 위험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기본 생활비를 안정시키는 것입니다. 투자 판단은 별도의 위험 감수 능력과 기간을 따져야 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투자 수익률보다 제도 기준과 현금 흐름을 우선합니다. 건강도 계산에 들어갑니다. 건강이 좋으면 연기 수령이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의료비가 계속 들어가면 조기 수령이나 정상 수령이 더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건강도 중요합니다. 한 사람의 연금 선택이 배우자의 생활비와 유족연금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부가 함께 사는 가구라면 혼자 결정하지 말고 서로의 걱정을 꺼내야 합니다. 돈 이야기가 불편해도 연금 이야기는 늦출수록 더 불편해집니다. 자녀와 대화할 때는 숫자를 공개할 범위를 정하는 것도 좋습니다. 모든 재산을 다 말하지 않아도 연금 판단에 필요한 정보는 공유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월액, 기초연금 신청 여부, 건강보험 자격 정도는 가족이 알아두면 위급할 때 도움이 됩니다. 서류 보관 위치도 알려두십시오. 신분증, 통장, 연금 관련 안내문, 건강보험 통지서가 어디 있는지 모르면 급할 때 시간이 걸립니다. 노후 준비는 거창한 재테크만 뜻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찾을 수 있게 정리하는 것도 노후 준비입니다. 오늘 내용 중 하나만 실천한다면 내 연금 조회부터 하십시오. 조회 화면을 보고 금액을 적으면 막연한 이야기가 내 숫자로 바뀝니다. 그 다음 기초연금 모의 계산을 해보십시오. 모의 계산 결과가 애매하면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됩니다. 피부양자라면 건강보험공단 상담을 미루지 마십시오. 연 2천만 원이라는 기준은 한 해가 끝나고 나서야 알면 늦을 수 있습니다. 상담 결과를 들은 뒤에는 가족과 다시 표를 보십시오. 내가 계속 일할지, 언제 연금을 받을지, 어떤 지출을 줄일지 차분히 논의합니다. 이 과정이 귀찮아 보여도 한번 해두면 매년 업데이트가 쉬워집니다. 내년에는 바뀐 금액만 고치면 됩니다.
연금제도는 어렵지만 반복해서 확인하면 내 집안의 언어가 됩니다. 처음에는 A값이라는 말이 낯설어도 한번 이해하면 소득 기준이라는 감이 잡힙니다. 소득 인정액도 처음에는 복잡하지만 소득과 재산을 제도 방식으로 합친 값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기준연금액은 기초연금 계산의 출발점이라고 기억하면 됩니다. 용어를 생활 언어로 바꾸는 순간 불안이 줄어듭니다. 불안을 줄인 자리에는 행동이 들어옵니다. 행동이 들어오면 생활비 계획이 보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바로 그 행동을 만들기 위한 점검입니다. 마지막 점검표를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내 국민연금 월액을 확인합니다. 기초연금 신청 가능성과 감액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건보 자격과 피부양자 유지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국민연금의 소득과 세금 신고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조기 수령과 연기 수령은 건강, 생활비, 배우자, 다른 소득을 함께 놓고 결정합니다. 정책 추진 뉴스를 기대하되 현재 생활비표에는 확정된 숫자만 적습니다. 이 원칙을 지키면 과장된 제목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또 누군가가 무조건 유리하다고 말해도 내 조건으로 다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연금은 남의 정답을 빌려 쓰는 제도가 아닙니다. 내 가입 기간과 내 소득과 내 가족 상황으로 결정되는 생활비입니다. 이제 실제로 전화 상담을 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전화를 걸기 전에 내 주민등록상 생년월일과 가입 기간을 확인합니다. 예상 연금액 화면을 이미 봤다면 그 금액을 옆에 둡니다. 상담원에게는 정상 수령 기준 금액과 조기 수령 기준 금액을 나누어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연기 수령을 생각한다면 몇 년 연기했을 때 월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함께 묻습니다. 이때 단순히 어느 쪽이 좋으냐고 묻기보다 내 상황을 말해야 합니다. 현재 소득이 있는지, 배우자가 있는지, 기초연금을 고려하는지 말하면 상담 방향이 달라집니다. 재직자 감액이 걱정된다면 내 소득이 어떤 항목으로 잡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월급 총액인지, 공제 후 금액인지, 사업 소득 금액인지 구분하는 질문이 필요합니다. 복지로 모의 계산을 할 때도 비슷합니다. 예금, 부동산, 근로소득, 연금소득을 대충 넣으면 결과도 대충 나옵니다. 처음에는 대략 입력해 흐름을 보고 신청 전에는 정확한 자료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모의 계산에서 대상 가능성이 낮게 나왔다고 바로 포기하지는 마십시오. 제도 공제나 실제 자료 반영 방식이 다를 수 있으니 주민센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모의 계산에서 가능성이 높게 나와도 최종 결정은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모의 계산은 문을 두드릴지 판단하는 도구이지 확정 통지서가 아닙니다. 건강보험공단 상담은 더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현재 피부양자인지, 지역가입자인지, 직장가입자인지부터 말합니다. 피부양자라면 본인의 공적연금 연액과 다른 소득을 함께 말해야 합니다. 재산 요건도 있어서 소득만 낮다고 무조건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구 상황과 재산 기준이 함께 걸릴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영상에서 모든 산식을 대신 계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질문을 해야 하는지는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내 공적연금이 연 2천만 원 기준에 포함되는지 물어보십시오. 다른 이자나 임대소득이 있을 때 합산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십시오. 피부양자에서 빠질 가능성이 있다면 예상지역보험료를 상담해 보십시오. 세금 상담은 더 조심해야 합니다. 국민연금만 있는 분과 다른 소득이 있는 분은 길이 다릅니다. 공적연금 소득이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다른 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 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은 반드시 따로 적어 가십시오. 세무상담에서는 기억으로 말하는 것보다 자료를 보여주는 편이 정확합니다. 작은 이자 소득이라도 합산 기준에 들어가는지 확인하면 마음이 편합니다. 이제 생활비 예산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연금이 들어오는 날을 기준으로 한 달 지출을 나누어 봅니다. 고정 지출은 관리비, 통신비, 보험료, 대출이자처럼 매달 빠지는 돈입니다. 변동 지출은 식비, 병원비, 경조사비, 교통비처럼 달마다 달라지는 돈입니다. 기초연금이 들어오면 어느 지출을 덮는지 미리 정해두면 좋습니다. 국민연금은 기본 생활비, 기초연금은 의료비와 관리비 보완처럼 역할을 나눌 수 있습니다. 역할을 나누면 감액이 생겼을 때 어떤 지출을 조정해야 하는지도 빨리 보입니다. 건강보험료가 새로 생길 가능성이 있으면 그 금액을 고정지출 후보에 넣어둡니다. 확정되기 전이라도 빈칸을 만들어두면 충격이 줄어듭니다. 세금이 있을 수 있다면 1년 단위로 따로 모아두는 방식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매달 조금씩 떼어놓으면 한 번에 내는 부담이 작아집니다. 이런 방식은 돈을 많이 버는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연금 생활자는 현금 흐름이 일정하므로 작은 예비칸이 더 중요합니다. 연금액이 크지 않아도 지출의 우선순위가 분명하면 생활은 안정됩니다. 무엇보다 의료비는 예측이 어렵습니다. 연기 수령을 고민하는 분은 의료비 변동 가능성을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
건강이 좋을 때 세운 계획이 몇 년 뒤에도 그대로 맞는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연금 선택은 수익률 문제가 아니라 생활 지속성 문제입니다. 오래 받을수록 좋은 선택도 있고 지금 생활을 지키는 편이 더 중요한 선택도 있습니다. 가족력이 있거나 병원 지출이 이미 큰 분은 보수적으로 계산하는 편이 낫습니다. 반대로 건강하고 일할 능력이 있으며 다른 저축이 충분한 분은 연기 선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단어 하나로 정답을 정하지 말고 생활 조건을 문장으로 써보십시오. 나는 현재 생활비 공백이 있는가? 나는 배우자와 함께 얼마의 고정 지출을 감당해야 하는가? 나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해야 하는가? 나는 다른 소득 때문에 세금 신고가 복잡해지는가? 이 질문에 답하면 조기 수령과 연기 수령의 방향이 보입니다. 기초연금 대상자라면 조기 수령 선택이 기초연금 감액에 미치는 영향도 살펴야 합니다. 연금 월액이 줄어들면 감액 구조가 달라질 수 있지만 전체 생애 수령액과 생활비 안정성도 함께 봐야 합니다. 연기 수령으로 국민연금 월액이 커지면 기초연금 쪽에서 불리해질 수 있는지 문의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공식 상담이 필요합니다. 영상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정직한 말은 단정이 아니라 확인 순서입니다. 정확한 확인 순서를 알면 스스로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연금 뉴스를 볼 때는 제목 뒤에 붙은 날짜도 보십시오. 작년 기준을 올해처럼 말하는 글이 많습니다. 계산기 사이트도 업데이트가 늦으면 기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A값이나 선정 기준액은 해마다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 기관의 현재 공지를 최종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개인 블로그는 이해를 돕는 자료로 볼 수 있지만 생활비 계획의 확정 근거가 되면 곤란합니다. 언론 기사도 보도 자료를 요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헷갈릴 때는 기사보다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법령 정보를 확인하십시오. 이름이 어렵더라도 원문은 내 돈을 지키는데 가장 안전한 근거입니다. 시청자 중에는 나는 디지털이 어려워서 조회를 못한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는 앱을 혼자 붙잡고 고생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민연금공단 지사, 주민센터,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활용하면 됩니다. 전화 상담 후 필요한 서류를 물어보고 방문하면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부탁할 때도 그냥 해달라고 하지 말고 무엇을 확인할지 적어주면 좋습니다. 내 국민연금 월액, 기초연금 가능성, 피부양자 기준, 세금 신고 가능성입니다. 이 네 가지를 확인해달라고 하면 가족도 방향을 잡기 쉽습니다. 부모님이 직접 확인할 수 있다면 더 좋습니다. 내 돈의 흐름을 스스로 아는 것은 자존감을 지키는 일입니다. 상담 결과가 예상과 다르게 나와도 실망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초연금이 줄어든다면 그 이유를 알게 된 것입니다. 피부양자에서 빠질 가능성이 있다면 미리 보험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조기 수령이 불리하다는 결론이 나오면 다른 생활비 대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연기 수령이 어렵다는 결론이 나오면 정상 수령을 중심으로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확인 결과가 좋든 나쁘든 모르는 상태보다 낫습니다. 모르는 상태에서는 불안만 커지고 행동이 늦어집니다. 아는 상태에서는 선택지를 줄이고 현실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의 톤을 공포보다 희망 쪽에 두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제도는 복잡하지만 대부분의 문제는 확인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신청을 챙기고 감액을 묻고 보험료를 계산하고 세금을 확인하면 됩니다. 큰 돈을 새로 벌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받을 수 있는 돈을 놓치지 말고 예상 못한 지출을 미리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은퇴 후 돈 관리에서 가장 강한 무기는 화려한 정보가 아닙니다. 내 숫자를 정확히 아는 습관입니다. 내 숫자를 알면 과장된 광고에도 덜 흔들립니다. 누가 급하게 가입하라고 해도 내 연금과 생활비표를 보고 멈출 수 있습니다. 고위험 투자나 이상한 절세 제한도 차분히 거절할 수 있습니다. 기본연금 구조를 이해하는 것은 금융사기를 막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내가 받을 공적연금과 복지급여를 모르면 누군가의 말에 의존하게 됩니다. 의존이 커질수록 잘못된 결정도 쉽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연금점검은 생활비 관리이면서 자기 보호입니다. 50대라면 지금부터 기록을 만들고 60대라면 신청과 선택을 챙기고 70대라면 매년 변화를 다시 확인하십시오. 각 나이대의 숙제가 다르지만 목표는 같습니다. 내 노후 생활비가 갑자기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연금은 한 번 정하고 잊어버리는 돈이 아닙니다. 해마다 물가, 제도, 소득, 가족 상황이 바뀝니다. 배우자가 일을 그만두거나 예금 이자가 달라지거나 건강보험 자격이 바뀌면 다시 봐야 합니다. 새 집으로 이사하거나 재산 구성이 바뀌어도 소득 인정액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가 기초연금과 건강보험료에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한 번은 연금 점검일을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생일달이나 연초처럼 기억하기 쉬운 시점이면 충분합니다. 그날은 국민연금, 기초연금, 건강보험, 세금 서류를 한 곳에 모읍니다. 작년과 달라진 숫자를 표시하고
모르는 부분은 기관에 묻습니다. 이 작은 습관이 노후 돈 관리의 중심이 됩니다. 오늘 나온 숫자들이 모두 내게 적용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나온 확인 순서는 대부분의 시니어에게 적용됩니다. 자격을 확인하고, 감액을 확인하고, 세 지출을 확인하고, 수령 시점을 결정합니다. 이 순서만 지켜도 판단이 훨씬 단단해집니다. 연금은 복잡한 제도지만 내 생활비를 지키는 길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확정된 기준은 믿고 전망은 기대만 하고 내 금액은 직접 확인합니다. 이 원칙을 마음에 두면 과한 불안도 과한 기대도 줄어듭니다. 마지막으로 실수하기 쉬운 표현들을 다시 잡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이 오른 것은 맞지만 모든 사람이 같은 금액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이 있는 사람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감액 가능성을 봐야 합니다. 피부양자 기준은 국민연금만 따로 떼어보지 말고 소득 전체를 봐야 합니다. 조기 수령은 손해라는 말도 연기 수령은 이득이라는 말도 절반만 맞습니다. 내 조건을 넣지 않은 말은 연금 판단에서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책 추진 소식은 확정 통지와 다릅니다. 부부간의 축소나 40만 원 인상 이야기는 기대할 수 있지만 오늘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처럼 말하면 안 됩니다. 이 구분만 해도 잘못된 기대를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당장 확인할 수 있는 확정 자료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는 내 가입기간과 예상 연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와 주민센터에서는 기초연금 신청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피부양자 유지 가능성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는 다른 소득이 있을 때 신고 여부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네 기관을 한꺼번에 다 방문할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내 연금액을 확인하고 그 다음 기초연금, 건강보험, 세금 순서로 가면 됩니다. 순서를 정하면 일이 작아집니다. 일이 작아지면 미루지 않게 됩니다. 연금 문제에서 가장 비싼 실수는 모르는 것이 아니라 계속 미루는 것입니다. 오늘 보고 나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기준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작은 행동 하나가 필요합니다. 휴대전화로 내 연금 앱을 열어보거나 주민센터 전화번호를 저장하거나 건강보험공단 상담 시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오늘 할 수 있습니다. 내일은 가족과 숫자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필요한 상담을 하나 끝낼 수 있습니다. 한 달 안에는 내 연금 점검표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완성된 점검표는 대단한 문서가 아니어도 됩니다. 국민연금 얼마, 기초연금 가능성, 건강보험 상태, 다른 소득, 선택할 수령 시점만 적혀 있으면 됩니다. 그 종이 한 장이 있으면 다음 제도 변화가 와도 훨씬 덜 흔들립니다. 새 기준이 발표되면 숫자만 바꿔놓으면 됩니다. 배우자 상황이 바뀌면 해당 칸만 다시 확인하면 됩니다. 이렇게 관리하면 노후돈 문제는 막연한 걱정에서 관리 가능한 일로 바뀝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연금은 남이 대신 살아주는 돈이 아닙니다. 매달 장을 보고 병원에 가고 손주에게 용돈을 줄 때 쓰이는 실제 생활비입니다. 그래서 숫자를 정확히 하는 것이 존엄을 지키는 일입니다.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내 기준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한 내용은 겁을 주기 위한 목록이 아닙니다. 오히려 겁을 줄이기 위한 순서입니다. 신청할 것은 신청하고 줄어들 것은 미리 알고 새로 낼 것은 준비하고 선택할 것은 내 조건으로 결정합니다. 그렇게 하면 2026년의 연금 변화도 내 생활 안에서 차분히 다룰 수 있습니다. 연금 제도가 복잡하다는 사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복잡한 제도 안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확인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그 확인을 시작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바로 내 국민연금 월액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그 숫자가 오늘 점검의 출발점입니다. 혹시 이 모든 확인이 부담스럽다면 하루에 하나씩만 하십시오. 첫날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예상연금액을 확인합니다. 둘째 날에는 기초연금 신청 가능 나이와 생일 전달을 달력에 적습니다. 셋째 날에는 건강보험 피부양자인지 아닌지 확인합니다. 넷째 날에는 국민연금의 소득을 종이에 적어봅니다. 다섯째 날에는 배우자와 함께 조기 수령이나 연기 수령 이야기를 꺼냅니다. 이 정도 속도면 충분합니다. 노후돈 관리는 빨리 겁먹는 사람이 잘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확인하는 사람이 잘합니다. 한 번에 완벽하게 이해하려고 하면 시작이 늦어집니다. 작게 시작하면 다음 확인이 쉬워집니다. 오늘 내 연금액 하나만 확인해도 어제보다 한 걸음 앞선 것입니다. 기초연금 가능성을 물어보면 두 걸음 앞선 것입니다. 건강보험 기준까지 확인하면 갑작스러운 지출을 피할 준비가 됩니다. 세금과 다른 소득을 정리하면 다음의 신고 기간에도 덜 당황합니다. 이 네 가지가 연결되면 노후 생활비에 뼈대가 생깁니다. 뼈대가 생기면 뉴스가 나올 때마다 흔들리는 마음도 줄어듭니다. 어떤 기사는 불안을 키우고 어떤 영상은 무조건 유리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점검표가 있으면 그런 말들을 내 상황에 맞게 걸러낼 수 있습니다. 결국 내 돈을 지키는 힘은 화려한 정보보다 확인된 내 숫자에서 나옵니다.
그 숫자를 오늘부터 하나씩 채우면 됩니다. 또 하나, 상담 내용을 들은 뒤에는 반드시 날짜를 적어 두십시오. 같은 질문도 해가 바뀌면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들은 답이 내년에도 그대로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상담 날짜와 담당 기관, 들은 기준을 함께 적어두면 나중에 다시 확인하기 쉽습니다. 가능하면 가족단체 대화방에 사진으로 남겨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종이 서류를 잃어버려도 기록이 남습니다. 다만 주민등록번호나 계좌번호 같은 민감한 정보는 가리지 않고 공유하지 마십시오. 연금 점검은 내 돈을 지키는 일인 동시에 내 정보를 지키는 일이기도 합니다. 안전하게 기록하고 필요한 사람하고만 공유하고 매년 한번 다시 확인하면 됩니다. 이 정도만 해도 연금 변화 앞에서 훨씬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연금 확인은 거창한 재무 설계가 아닙니다. 내가 받을 돈과 낼 돈을 같은 종이에 적는 기본 습관입니다. 그 기본이 잡히면 불필요한 걱정도 줄고 가족과 나눌 대화도 훨씬 구체적이 됩니다. 오늘의 한 장 점검표를 꼭 남겨두십시오. 숫자를 알면 선택이 작아지고 선택이 작아지면 마음의 부담도 내려갑니다. 노후 생활비는 막연한 예감보다 확인된 기준 위에서 더 안전해집니다. 오늘 확인한 작은 숫자가 다음 달 생활비를 지키는 힘이 됩니다. 지금 할 일은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확인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기초연금, 건강보험료, 세금 4칸을 채우면 내 노후 생활비의 윤곽이 보입니다. 그 윤곽을 알고 나면 조기 수령도, 연기 수령도, 계속 일하는 선택도 훨씬 차분하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연금이 올랐다는 소식에서 멈추지 말고 내 연금이 실제로 얼마나 남는지 확인하십시오. 그 한 번의 점검이 매달의 생활비를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시작입니다.